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식단에 대해서 궁금을 지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자신에게 좀 맞는 정보를 취득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세 가지 식단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면 본인에게 좀 잘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먼저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하는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식단을 어떻게 만들고 구성을 하고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단으로는 간헐적 단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또 실천을 하시는데, 조금 잘못되게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시는데, 아침 난 안 먹으니까 그냥 점심이랑 저녁만 먹으면 되는 간헐적 단식이 있다네, 그게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건 16대 8, 그래서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시고 8시간 동안 식사를 자유롭게 하신다, 알고 계시는데, 이 자유롭게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좀 불편합니다. 18시간 아무렇게나 먹는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고, 약간 면죄부를 얻는다, 8시간 동안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난 그냥 그럼 8시간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계속 먹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그런 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 자가포식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제거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재활용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라든지 그런 걸 좀 줄이고 우리 몸을 좀 효율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식사 시간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1일 1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하루에 한 끼만 그렇죠. 먹는. 그 1일 1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의 일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에서 1일 1식은 23대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3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1시간 동안 먹는다. 근데 이 1시간 동안 마음껏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식사 시간이 1시간 내로 들어오니까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23대 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일 1식의 경우에도 아침에 먹냐, 점심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장단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아니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아침을 먼저 먹는 경우를 설명을 해드리면,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 아침 드시나요? 안 먹죠? 안 먹죠. 네. 잠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아침을 안 드시고 조금이라도 그 아침 먹고 준비하고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잠을 자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1일 1식이니까 내가 하루에 쓸 칼로리의 양, 영양분을 충분히 그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아침에 좀 과하게 먹게 되겠죠. 좀 크게, 좀 성찬을 먹게 될 텐데, 성찬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걸 준비하고 도대체 언제 일어나서, 아니면 그 전날에 준비하고 잔다? 근데 그것도 사실 조금 힘들죠. 그렇죠. 귀찮고 힘들고. 그러면 누워야 되는데. 그렇죠.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고 나면은 그냥 소파에 한 몸이 돼서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준비하고. 근데 또 요즘에 또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집에서 혼자 그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식을 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직장 상사분들과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1일 1식 아침에 해서 저는 점심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절대. 요즘이 아무리 좀 풀어졌다, 절대. 요즘에 아무리 좀 흔해졌다,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그래 너는 너대로 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간다? 아니면 식당에 가서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는다? 이것도 쉽지 않고, 빠지는 것도 좀 그렇고, 약간 이런 사회생활에서의 문제점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점심을 사실 많이 하시죠. 1일 1식을 하시면 점심, 왜냐면 점심을 먹게 되는 경우에 아침을 어차피 안 먹고 점심은 동료들과 먹을 때 그냥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그냥 금식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반시체처럼 그냥 멍하니 있거나, 그래서 간신히 뭐 커피를 통해서, 카페인을 통해서 간신히 좀 연명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힘들고, 또 문제는 점심 때 폭식을 할 가능성. 1일 1식은 언제나 폭식의 가능성.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죠. 그냥 1인분만 먹고 아무리 많아도 1.5인분 정도면 오케이인데, 이게 저처럼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분들, 한 2인분, 최소 2인분부터 뭐 4인분
이 정도로 드시는 분들은 폭식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선택하시는 이유는 장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은 일단 사회생활 자체가 편하다. 일단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저녁에 배가 고픈 허기가 오기 전에 일찍 자면 됩니다. 좀 저녁 시간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본인의 자유 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냥 충분히 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허기가 오기 전에 잘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안 자면 이 야식 생각이 나겠죠. 큰일 야식. 나죠. 최소 라면부터 시작해서 치킨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때로. 근데 보통 점심에 한 끼를 먹고 저녁까지 안 먹으려면 그렇죠. 그 포만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제 경험상 치킨, 피자 이게 야식에 먹을 만한 그거를 이제 점심에 드신다. 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치킨, 뭐 피자 이런 애들이 사실 영양분은 과다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 특히 지방이 너무나도 많고 나트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량 원소들, 비타민들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영양을 공급을 과하게 했는데 영양 실조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메뉴들이 맛있긴 하지만 1일 1식에서 그런 걸 마음껏 먹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얘기를 해드리면 저녁에 먹는 경우에는 좀 괜찮습니다. 점심에도 사실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똑같이 저는 1일 1식 저녁에 먹습니다. 그래서 좀 제외를 한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실 저녁에 우리가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편하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시간도 좀 여유롭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상 심리가 좀 있죠. 그렇죠. 바쁜 현대인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나에게 먹어야지. 선물을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좀 폭식, 과식이 아닌 폭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치킨부터 해서 뭐 족발, 뭐 보쌈부터 해서 뭐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과하게 드십니다.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일 1식을 하고 살이 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일식을 과하게 드신다. 아무리 어떤 다이어트, 사실 어떤 다이어트든 간에 본인에게 맞는 칼로리를 딱 정해놓고 그 칼로리 내에서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1일 1식을 하시건 어떤 식단을 하시건 간에 사실 그건 또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또 1일 1식을 저녁에 먹는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컨디션 자체가 점심에 먹는 경우에는 점심에 먹으니까 오전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거 저녁에 먹으니까 하루 종일 내가 일하는 동안 컨디션 자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일 1식은 기본적으로 한 번 식사를 하시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시는 분들 그리고 평상시에 허기를 조금 덜 느끼시는 분들은 1일 1식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나는 한 식사하고 한 3시간, 4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프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1일 1식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말 물 정도? 차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아예 금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까지는 괜찮다.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카페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곡물차라고 하죠. 이제 뭐 보리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이게 곡물을 우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칼로리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금지하시고 그냥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 정도까지는 그럼 1일씩 하면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요? 건강상의 문제는 잘 맞는다면 건강상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물론 내가 먹는 일식의 칼로리부터 해서 각종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 라는 전제하에 그게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빈혈이라든지 컨디션 난조 이런 분들은 무조건 거의 뭐 한 열에 한 9분들 정도까지는 다 겪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허기감을 너무 강하게 느끼니까 결국엔 폭식을 이어지고 하루에 끝이 폭식이고 그럼 계속 그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고 살이 찝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하시고 나는 뭐 간헐적 단식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한 5kg 쪘어, 10kg 쪘어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저한테 오신 분들도 뭐 한 20kg 간헐적 단식 했는데 한 1년 간헐적 단식을 하셨는데 오히려 몸무게가 1년 시작 전보다 20kg 증가가 돼서 저한테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좀 잘 맞는 식단. 그래서 그런 분들 경우 안 되겠죠. 조금씩 자주 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럼 간헐적 단식이랑 완전 대조되는 조금씩 자주 먹는 식단으로 식단만 놓고 본다면 정반대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이 금식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조금씩 자주 먹는다 라고 하는 건 금식의 시간보다 조금씩 소식을 하면서 이 혈당을 좀 덜 올리겠다, 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좀 줄이겠다 라고 하시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또 저는 이 둘 중에 뭘 하겠느냐 아니면 뭘 추천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죠. 만약에 조금씩 자주 먹으라 그랬는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하는 중간에 나 혼자 뭘 먹는다. 그리고 힘들죠. 그냥 단순히 커피 한 잔, 다시같이 뭐 커피 한 잔 정도? 이런 타임도 아니고 이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단백질부터 탄수화물 이게 섞여 있는 뭐 도시락 같은 걸 내가 혼자 먹겠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나중에 어떻게 좀 하면 좀 슬기롭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좀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일씩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16대 8, 8시간 동안 드시고 16시간 동안 금식하시고 8시간 동안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12시에 만약에 내가 점심 식사를 했다, 그럼 시작을 했으면 8시까지는 내가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일반적으로 아무리 퇴근이 좀 칼퇴근을 한다고 해도 뭐 교통 상황도 있고 집에 가면은 뭐 아무리 빨라도 7시. 그러면 씻고 뭐 짐 풀고 어쩌고저쩌고 좀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그래서 저녁을 조금 적게 먹게 하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시간을 쫓겨서 내가 8시간 동안만 먹어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죠. 내가 다 하고 났더니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네. 그냥 결국엔 20분 동안 뭘 먹을 것도 사실 별로 없죠. 적게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8시까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라고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6시 금식 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맞아요. 그런데 나는 집에 가면 7시인데 6시 이후 금식이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저녁 때는 아무것도 못 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내 저녁 시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좀 빨리 간다면, 아니면 내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다면 저녁 시간 자체가 조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합니다. 근데 6시 이후 금식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자기 전 몇 시간 전, 뭐지? 자기 몇 시간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까지만 먹어라 그렇죠. 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좀 더 늦게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6시간 그 이유가 뭐냐면 6시부터 일반적으로 안 먹으면 10시에 자라는 겁니다. 10시에 취침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아침 6시쯤에 일어나라. 그러면 이게 6시부터 6시까지. 그럼 12시간이 금식이기 때문에 사실 간헐적 단식도 최소 금식 시간을 12시간 정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정도를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적 단식의 이제 장점, 자가 포식이라든지 뭐 인슐린 저항성 개선 이런 방향들이 충분히 우리 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간 금식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6시 금식, 10시 취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게 좀 지키기 어려우니까 아니요. 그래서 10시에 이제 어떻게 또 사실 10시에 누가 그렇죠? 뭐 10시면은 아직 한참 막 네. 여가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12시 또는 뭐 새벽에 한 2시까지도 꽤 계시죠? 그러면은 4시간이라고 하면 한 8시, 10시 이 정도까지만 금식인다. 근데 이제 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맞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있어서 똑같이 식사를 해도 메뉴와 음식의 양을 정말 똑같이 해서 아침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었을 때 우리 몸의 차이가 어떻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면 해가 진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가 그걸 쓰려고 하지 않고 다음 날을 위해서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더 살이 찐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에너지를 좀 저장한다. 그래서 아침에 먹은 에너지원들은 내가 그날 쓰기 위해서 좀 활동적으로 소비를 하지만 저녁에 먹으면 그걸 다 저장을 하려고 든다 라고 해서 사실 6시 이후, 6시 해진 다음 6시 이후에 금식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활동량 때문인 줄 알았어요. 이제 활동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활동량도 사실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활동량의 문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좀 갈린다, 어떤 건지는 신경을 크게 안 쓴다 라고 하시면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저녁에 그냥 뭐 6시 이후더라도 충분히 식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게 나는 좀 이걸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좀 너무 쓰인다라고 하시면 지켜서 6시 이후에는 조금 안 드시는 방향으로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걸 하나를 꼭 맞다, 이걸 무조건 하셔라 라고 하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사실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런 음식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뭐 간헐적 단식 시간만 지키면 뭐든 먹어도 된다, 약간 이런 면죄부처럼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식단에 있어서 좀 자유로움을 느끼시는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시고 꼭 식단을 지키셔야 된다. 단순히 시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먹는지 그것도 지키셔야 다이어트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탄단지 구분 확실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까지 세분화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조금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이거 그러 다음에 이제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조금 전파가 조금 변이가 되면서 전파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탄단지를 좀 다른 식단들처럼 너무 완벽하게 지키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다이어트 식단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셔야 된다.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콜라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고, 또 이제 튀김 음식들, 치킨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잠시 내려놔 주시고 좀 건강한 식단으로 하셔야 다이어트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폭식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내가 식탐이 있다, 그리고 그 식탐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소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라고 하면 이 간헐적 단식 자체가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간헐적 단식을 시도를 했었는데 아주 거하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한 10kg 정도는 빠졌었는데 이게 요요가 크게 오면서 20kg 이상 증가를 했었죠, 과거에.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조금 식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소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전 안 되겠네요. 네, 저도 안 됩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시는 분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잘 맞는다라고 하시면 사실 다른 식단을 통해서도 그냥, 아니면 그냥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식단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욕이 별로 없는 사람? 그렇죠. 약간 소식을 하시는 분들, 오. 또 그냥 자주 조금씩만 먹어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약간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 8시간 내에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한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디저트 먹어야죠. 네. 그냥 단순히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라떼 또는 거기에 넘어서 뭐 마카롱이라든지 네. 조각 케이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드실 수 있는 분들. 근데 또 그렇게 드시고 나서 한 2시간 내로 약간 허기죠. 네. 그럼 또 이제 간식이 생각나죠. 네. 젤리 먹어줘야죠. 그렇죠. 젤리라든지 이제 과자, 초콜릿 이런 거에 이제 땡기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렇게 먹고 나서 그러면 한 4시, 5시쯤 되죠. 그럼 또 배가 고픕니다. 네. 그 시간대. 그럼 또 이제 또 뭔가를 먹게 되고, 그렇게 또 먹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저녁을 또 드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진짜 하시면 진짜 건강하게 살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체중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체중 증가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